10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김태광 지음, 이주희 그림. 오늘은 씨앗 첫 번째 꿈 가꾸기 부분을 읽을 거야. 10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구체적인 꿈 세우기.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 구체적인 꿈 세우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꿈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바로 어떤 꿈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야. 돈을 많이 벌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처럼 막연한 꿈을 가지느냐?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될 거야. 멋진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처럼 구체적인 꿈을 가지느냐 하는 거지. 구체적인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거든. 그러니 꿈을 이룬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란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흑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단다. 오바마는 무척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살아야 했거든. 긴 방황을 하던 그때 그를 지켜준 것이 있었어. 바로 꿈이었지. 오바마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글쓰기 시간이었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발표하도록 했지. 아이들은 한 사람씩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말했는데 대부분이 사업가, 훌륭한 과학자, 선생님,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했어. 그러나 오바마는 달랐어.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지. 제 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잠시 후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단다. 흑인이면서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오바마 쟤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친구들은 모두 수군거렸지만 오바마는 전혀 기죽지 않았어. 꿈은 꾸는 자의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지금의 그를 보렴. 어린 시절 모두가 비웃었던 대통령이라는 꿈을 훌륭하게 이뤄냈잖아. 2008년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면서 우주인 임무를 수행한 이소연 연구원도 마찬가지야. 이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과학 공부도 꾸준히 했고 체력도 길렀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미래를 향한 꿈을 차근차근 준비했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우주인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지. 우주인이 되면 우주 탐사와 과학 실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정신력도 뛰어나야 하고 언어 실력도 갖추어야 했어. 이소연은 우주인 선발대회에 참가한 36,206명 중에서 최종 후보자 2명에 뽑혔고 2008년 4월 8일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단다. 구체적인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반드시 실현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꿈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
둘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셋째, 꿈은 특별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한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구체적인 꿈을 정해야 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우주인 이소연처럼 말이야. 그래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꿈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오히려 주인의 아낌없는 사랑에 보답하고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지. 꿈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봐. 훗날 꿈이 실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테니까. (10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나에게 맞는 롤 모델 찾아보기. 며칠 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고민을 담은 메일을 보내왔어. 제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렇다 할 롤 모델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야. 롤 모델은 말 그대로 본보기가 되는, 닮고 싶은,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 롤 모델을 정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지. 꿈을 향해 나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롤 모델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롤 모델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꿈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단다. 메일을 보내온 친구는 꿈이 대학 교수지만 실제로 대학 교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만약에 이 친구에게 대학 교수의 꿈을 이룬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떨까? 그 인물이 꿈을 이룬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롤 모델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롤 모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단다. 프로골퍼 신지에는 어린 시절 TV를 통해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박세리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 1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프로 바둑기사 이창호도 마찬가지야. 이창호에게 조훈현이라는 롤 모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이창호도 없을지 몰라. 조훈현은 4살 때부터 바둑알을 잡았고 9살에 입단한 뒤 더 큰 곳에서 바둑을 배우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바둑계의 세계 정상이 되었지. 이창호는 조훈현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롤 모델로 택했고 그를 따라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뛰어난 프로 바둑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을 찾을 때 하는 실수가 있어.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적합한지, 즉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는 거야. 하지만 롤 모델을 정할 때는 유명인이나 인기인보다는 내가 꿈꾸는 꿈을 먼저 이룬 사람 가운데서 찾아야 해. 롤 모델을 정하기 전에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아. 첫째, 나는 어떻게 지금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둘째, 지금의 꿈을 결정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가? 셋째,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넷째, 나는 훗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롤 모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롤 모델의 요건이거든. 또 롤 모델을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어. 롤 모델이 주변에 있다면 가까이서 자주 살펴볼 수 있으니 더욱 도움이 되지. 물론 책 속에서 롤 모델을 찾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직접 쓴 책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비결을 배우거나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롤 모델은 내가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항상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갈 길을 제지해줄 수 있어야 해. 롤 모델을 떠올리면 나의 목표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해. 또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 하지. 그렇다면 누가 내 롤 모델에 적합할까?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하면서 찾아보렴. 첫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둘째, 계속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인가? 셋째, 꿈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인가? 10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내 손으로 악기 연주하기. 요즘은 개성시대야. 개성이란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혹은 구별되는 나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관심, 취미, 자세 등을 말하는 거지. 자신만의 개성을 가꾸어라.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거야. 개성이 넘친다는 것은 자신만이 특별한 장점을 가진 것이거든.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 여러분도 같은 반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다른 친구보다 축구를 잘하는 친구,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바로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란다. 며칠 전 이웃에 사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개성이 있는데 저만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물었지. 그래? 그렇다면 친구들 중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는 있니? 네, 피아노 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악기를 다룰 줄 몰라요.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단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 너만의 악기를 하나 골라서 배워봐. 기타나 플루트도 좋고 바이올린이나 오카리나도 괜찮겠지. 나만의 개성을 꿈꾸는 가장 쉬운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악기를 배우는 거야. 물론 많은 친구들이 악기를 배우러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금 하다가 쉽게 포기하곤 하잖아. 그래서는 개성이 될 수 없어. 꾸준히 배우며 실력을 쌓아야 해.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나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배울 만한 악기는 굉장히 많단다. 기타, 드럼, 클라리넷, 바이올린, 가야금, 오카리나, 단소.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악기를 골라서 배우면 돼. 악기를 배우는 곳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악기를 배우면 개성이 생기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많아. 무엇보다 감수성을 키워주지. 요즘에는 공부에 지쳐서 감수성이 메마른 친구들이 많은데 악기는 이런 팍팍한 생활에 활기를 더해준단다. 또 바쁜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짬을 내어 악기를 연주해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악보를 읽는 것은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단다. 더구나 갈고 닦은 연주 솜씨로 부모님 생신이나 특별한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연주를 하면 가족들이 무척 좋아하겠지? 특히 친구들이 생일에 연주를 해주면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감탄할 거야. 우와, 언제 클라리넷 부는 법을 배운 거야? 정말 멋있어. 이처럼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단다.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악기 배우기. 지금 당장 시작해보면 어떨까?